이대호입니다. 요즘에도 캠핑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조금 더 시원해지면 아마 많은 분들이 캠핑으로 떠나실 텐데 우리나라 캠핑 인구가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7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단순히 텐트 치고 밖에서 자는 것뿐만 아니라 차박도 있고요. 캠핑, 피크닉 등등 종류도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또 사람 사이에 분쟁도 많습니다.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에 한번 또 배워보시죠. 법무법인 길도 윤예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린입니다. 특히 이것부터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캠핑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공영주차장에 오랫동안 세워놓는 거, 뭐 몇 달 동안 세워놓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네네. 이거 제 기억에는 제도가 좀 바뀐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달라졌었죠? 캠핑카 가지고 계신 분들 주차 때문에 먼 캠핑카 유료 주차장에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제가 아는 분도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캠핑카 주차하시고 한 시간이요? 필요할 때마다 그곳까지 가서 캠핑카 가지고 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일 텐데 집 가까운 공영 주차장에 장기간 캠핑카 주차하시는 분들 때문에 민원도 많고 관리하는 분들도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네. 이런 상황 때문에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이상 캠핑카를 방치할 경우에는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자치단체별로 공영 주차장 내에 장기 방치된 주차 차량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 캠핑카, 트레일러 등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견인 등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네, 다만 또 1개월 이상 방치했다는 걸 지자체가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또 캠핑카와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견인할 수 있는 장비를 마련하는 문제, 또 견인된 차량을 보관해야 되는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여러 조례를 제정해서 자체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이라면은 사실 여러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주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인 만큼 그렇죠. 한 곳에 오래 주차하면서 다른 시민에게 피해 주는 일 없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캠핑카를 주차해 놓고 옆으로 옮기거나 네. 옆에 있는 다른 공영주차장으로 또 옮겨가면서 한 달씩 또 장기 주차하는 경우도 또 있다고요. 네. 또 아파트 주차장도 사실은 이제 좀 자리가 모자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 캠핑카나 트레일러가 알박기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주차장 아파트에 주차 공간 부족해서 막 2중, 3중 그렇죠. 주차하기도 하고 뭐 입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일도 있는데 이렇게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캠핑카까지 주차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나라고 고민하시는 아파트 좀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민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주차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파트 자체 관리 규약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좀 사례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봐드릴게요. 2018년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이 있는데요.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캠핑카, 트레일러 등에 대해서 이제 주차를 금지한다고 의결하고 이 규약이 제정되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트레일러를 가지고 있던 입주민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이제 주차권 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입주민의 패소. 그러니까 아파트 주차장에 트레일러를 주차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한 부산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크기를 제한하는 주차 규정을 개정했어요. 이것도 트레일러나 캠핑카를 주차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아파트 자치 규약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관리 규약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은 규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법원이 판단하기에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이 있으면 대부분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모든 아파트에서 일괄적으로 캠핑카나 트레일러를 주차할 수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 규약에서 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다라면은 주차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공동 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의 규약으로 정해 놓으면 따라야 한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어떤 곳들은 트레일러, 캠핑카는 한 달에 몇만 원 더 주차요금 내시오 또 이렇게 하는 곳들도 있고요. 아파트마다 또 다르죠. 또 하나 차량만 알박기 하는 게 아니라 텐트 알박기 하는 분들도 있대요. 네네. 장기간 자기 텐트 쳐놓는 거. 네네.
요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캠핑장은 아닌데 뭐 해수욕장 명당이나 뭐 산에도 그늘이 있고 좀 명당. 네, 캠핑하기 좋은 곳에 텐트 쳐놓고 예. 장기간 철거하지 않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바닷가 정자에다가 목까지 박아서 텐트 설치해놓고 장기간 철거 안 하시는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해수욕장 명당을 독차지하는 알박기 행위는 명백히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해수욕장법은 관리청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관리청은 불법 시설물을 강제로 철거할 권한도 가집니다. 근데 하지만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넓은 해수욕장을 감시할 인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입장입니다. 현장에 나가더라도 텐트 소유주가 없으면 과태료 부과도 어렵고 강제 철거 역시 또 계곡장 부착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해서 즉각적인 조치가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시기적으로 이제 일정을 잡고 이제 단속을 쫙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 텐트에 뭐 번호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연락처 써놓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아, 이게 참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래 방치된 텐트를 그냥 임의로 치워버리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럼 이게 또 훼손이 되면 나중에 또 이게 법적 분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혹시 장기간 설치된 텐트 이게 보기 싫다 내지는 불편하다라고 하면서 시민들께서 직접 치운다고 나서시면 안 됩니다. 이런 직접 치우다가는 이 텐트 알박기로 인한 텐트 주가 물어야 되는 과태료보다 훨씬 더 많은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서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과태료가 뭐 10만 원 이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과태료보다 알박기 행위 이 텐트를 철거하는 행위가 훨씬 더 처벌을 무겁게 받을 수 있고 또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또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겠네요. 네,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기 싫다고 짜증난다고 남의 텐트 그냥 치워버렸다가는 손배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그 지자체 이야기를 해서 단속을 좀 해달라 민원을 넣는 게 조금 더 현명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캠핑 하시는 분들이 공중 화장실에 전기를 끌어다 쓰거나 뭐 물을 받아다 쓰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수도꼭지 연결을 해서 써버리는 경우도 왕왕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괜찮습니까 법적으로? 이게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절도가 될 수 있어요? 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전기와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니까 재물을 절취한 것이 되는 거죠. 이게 몰래 사용하면 절도죄로 처벌되고 금전적인 피해도 당연히 배상해야 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를 훔치는 도전행위, 전기를 훔치는 걸 도전행위라고 하는데 요금 안 내는 거니까. 네, 도전행위에 대해서 전기료의 2,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도전행위가 절도죄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2023년에 60대 남성께서 공중 화장실의 전원을 이용해서 자신의 전기 오토바이를 충전했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래요? 네, 절도죄 인정돼서 벌금 20만 원 선고됐습니다. 이게 법원은 해당 공중 화장실 콘센트에 무단으로 전원을 이용하지 말라는 경고문까지 부착되어 있었는데도 이분이 전기 오토바이를 충전했다라고 하면서 절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적도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 전원으로 전기 오토바이 충전했는데 절도죄. 네. 도전 행위라는 거 처음 들어봤네요. 이제 알게 됐습니다. 네. 전기를 절도하는 행위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텐트 안 치고 차에서 먹고 자는 그 차박도 인기 아닙니까? 네, 네. 이 트렁크 이제 큰 차들 이거 아무데나 세워놓으면 이것도 어떻게 주차 딱지는 당연히 끊겠죠. 네네. 이 주요 관광 명소 주차장이 야영 취사에 사용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네. 뚜렷한 단속 규정이 없어 보니 이제 지자체나 기관마다 이제 골머리를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 규정이 좀 생겼는데 단속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에다가 이제 이런 차박 캠핑을 하면 안 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뭐 지방공사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는 이런 부분에서 취사, 야영을 할 경우에는 이제 1차 위반 시에 30만 원, 2차 위반에 4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 주차장에서는 텐트 치는 것도 안 되고 차박도 금지. 네. 그리고 국립공원 내에서도 지정된 장소를 벗어난 취사, 야영 행위, 또 이런 뭐 국유림 임도,
뭐 사유지에서 야영하는 것은 모두 다 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해안 방파제에서도 하시면 안 됩니다. 휴게소 주차장에서 차박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화기를 이용해서 취사를 하면은 그 순간부터는 법에 저촉됩니다. 그래서 바닷가의 해변에서도 이런 야영 같은 경우는 정해진 기간과 구역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름철이나 이럴 때에 좀 이런 야영 같은 것을 허용하는 구간과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때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핑이 가능한 구역, 그 기간 정확히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네. 오유, 뭐 기본 1차 걸렸을 때 벌금 30만 원 세네요. 네, 거의 호텔 숙박비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또 취사 행위도 네. 어디에서는 되고 어디에서는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연공원법하고 이제 하천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으면은 네. 하천과 자연공원 인근에서는 아예 취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허가한 야영 구역 외에 네. 하천과 산에서는 취사 행위가 아예 제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닷가 같은 해변 구역에서도 구역과 기간에 따라서 제한을 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리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또 하나 그 차를 개조해서 캠핑카로 쓰시는 분들 많은데 물론 네. 전문 업체에서는 인허가까지 이제 받아준다고는 하는데 이게 아무 차나 다 가능한 건지 그 기준은 어떻게 돼요? 2014년에 처음으로 11인승 이상의 승합차의 캠핑카 개조가 허용되었다가 네. 2020년부터는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자동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이 허용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수요가 엄청 늘었습니다. 네네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캠핑카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고 자동차 정비업자 또는 자동차 제작자를 통해서만 개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트럭 등 화물차를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뭐 캠핑카 자체를 제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시에는 뭐 저희 그 손해배상을 받기도 어렵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절차를 모두 준수해서 캠핑카를 개조해서 차량을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이거는. 네. 그리고 그 캠핑장 관련된 민원도 되게 많네요. 한국소비자원 접수된 캠핑 상담 보니까 10명 중에 7명에 네. 해당 건수가 환불 관련된 불만이었다. 네. 그 캠핑카를 운영하고 있는 해당 시군구 중에서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는 곳은 예. 이 조례에 따라서 이게 취소 환불 규정을 정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 기준을 따르면 됩니다. 근데 조례가 없다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취소 환불 기준에 따라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그 취소 시점에 따라 환급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숙박업으로서 이제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평일들이 모두 이제 이렇게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면 여름 성수기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비수기 요금에 따릅니다. 사용 10일 전 취소라면은 전액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고 일주일 전 취소라면 평일은 10%, 주말은 20% 제한하고 환급받을 수 있고 하루 정이나 당일 취소라면 평일은 80%, 주말은 90% 제외한 후에 환급됩니다. 근데 이게 뭐 당연히 이제 소비자가 나 이제 안 갈래요라고 하셨을 때 환급 기준이고 뭐 사용자 책임이라면은 계약금 환급과 당일 취소된 뭐 손해배상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환불 안 해주는 캠핑장이 있다면 특히 네. 갑자기 막 폭우가 와서 아니면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네네. 환불해야 되는데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명확한 환불 기준이 없어가지고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이제 환불을 거부하기도 하는데 네. 이제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은 기후 변화나 천재 지변으로 숙박이 어렵다면 당일 취소라도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야 됩니다. 소비자분들께서도 미리 이러한 분들 확인해 보시고 캠핑장 예약하시면 좋겠습니다. 0340님이 아까 그 캠핑카 주차 이야기할 때 보내주셨는데 우리 동네 카라반 캠핑카들은 구청에서 따로 주차 자리를 만들어서 정기 요금을 받고 주차하더라고요. 좋은 제도가 있네요. 네네. 근데 그래도 부족해서 대기 기간이 1년 이상 걸린다고. 한정적이니까요. 또 2081님이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캠핑은 정말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기분에 따라서 하다가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또 이야기해 주셨네요. 윤예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